안녕하세요. 119옥션입니다. 물가가 치솟으면서 미국 중심으로 강력한 긴축 정책에 따른 높은 수준의 금리 인상으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의 심리가 점점 더 위축되고 있습니다. 결과로 집값의 낙폭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언제까지 얼마나 하락할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이럴 때일수록 무주택자들이나 투자자들께서는 일반 매매 시장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는 부동산 경매에 관심을 갖고 다가오는 부자 되는 기회를 잡기 위해 미리미리 공부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는 가공하지 않고 경매 정보를 생으로 보여드리면서 매각 예정 물건에 대해 정보를 알려드리고 더불어서 경매 정보를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설명을 곁들여서 경매 물건을 추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추천드릴 경매 물건은요, 인천지방법원에서 매각될 예정입니다. 참, 제가 보면서 설명드릴 이 경매 정보 사이트는요, 경매 정보 유료 제공업체인 스피드 옥션에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자, 사건 번호는요, 2021 타경에 52만 4179번이네요. 예, 인천지방법원에서 2001년도에 52만 4179번째로 경매 신청된 사건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참고로 강제 경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면요, 현재 소유자 겸 채무자가 재판에 져서 채권 채무 관계에 의한 재판에서 패소하는 바람에 경매 신청이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각 기일을 보시면은요, 2022년 10월 5일입니다. 오전 10시부터 매각될 예정이고, 수요일이네요. 자, 우측에 보면은 경매 10개라고 되어 있는데요. 민사 신청과 또는 민사 집행과의 담당계 연락처입니다. 매각 절차상 궁금한 게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재지는요, 인천광역시 남동구 9월동 아시아드 선수촌 8단지 805동 503호로 되어 있네요. 5층이군요. 전체 몇 층 중에서 5층인지 한번 잠시 볼게요. 여기 하단에 보면은 29층 중에서 5층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중하위층으로서 입찰가를 정하려 하실 때 저층, 상대적으로 저층이다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시세를 확인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층이 매매가가 낮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자, 용도는 아파트입니다. 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 대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건축물 대장에 부동산의 용도가 적시되어 있는데요. 공동주택 아파트로 표시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이 지금 정보들은요, 등기부 등본이나 그다음에 감정평가서, 현황조사서, 물건 명세서, 법원에 어떤 공시된 사건 내역, 기일 내역, 그다음에 문건 접수 및 송달 내역 등 이런 것들이 총 집대성되어 있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따로 좀 전에 제가 열거했던 서류들을 보여드릴 이유가 있다라면 보여드릴 텐데 그렇지 않고서도 1차적으로 이 해당 경매 물건이 입찰을 할 만한 투자를 할 만한 물건인지 우리가 충분히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추천 물건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대지권을 보시면 13.8 하나평, 전용 면적은 22.66평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가 아니라면 대지권의 개념보다는 전용 면적의 개념이 조금 더 중요하겠죠. 이 전용 면적을 보면은요, 22.66평으로 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평형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약 30평형, 30평형으로 구분되어 있더라고요. 이 아파트가 말이죠. 805동 503호가요.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제곱미터 단위에 제곱미터에다가 곱하기 0.3025를 하시면 소수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시면
현재 해당 면적이 계산이 됩니다. 자, 그다음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명은 제가 개인정보라서 이렇게 가렸습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하고 건물 전체에 다 매각이 될 예정입니다. 자, 감정가는 5억 5,8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익히 들어서 잘 아시죠? 감정가는 믿을 만한 정보가 아닙니다. 반드시 참고만 해야 될 값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려서 알고 계시죠? 자, 그 이유는 이 경매 사건이 법원에 접수된 시점을 보면은 2021년 10월 27일입니다. 작년이죠. 그죠? 그래서 작년에는 부동산 가격이 현재보다는 더 높아서 매매 실거래가가 현재보다 훨씬 더 높았을 때, 시절이 좋았을 때 이 경매 사건이 법원에 접수된 거죠. 예. 이게 경매 사건이 법원에 접수되면은 법원에서는 통상 20일 전후해서 의뢰한 감정평가서의 보고를 받게 되는데요. 감정 시점을 잠깐 볼까요? 사건 접수는 10월 27일 날 됐었습니다. 예, 그런데 아래와 같이 감정 시점을 보면은 2021년 11월 16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건이 접수되고 한 달 이내, 20일 정도 전후에 감정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 수 있죠. 예, 그때 5억 9,800만 원의 정일 감정에서 감정한 겁니다. 자, 그런데 통상 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감정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장에서는요, 법원에 경매 물건에 대한 시세를 제공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하락장 또는 상승장에서조차 반드시 이 감정가는 그냥 참고만 하셔야 될 값입니다. 그 다음에 최저가는 2억 7,342만 원 이렇게 됐네요. 자, 현재 앞에 자세히 보시면 49%라고 되어 있는데요. 두 번 유찰된 거네요. 인천 지역은 한 번 유찰 시마다 30%씩 이전 최저가에서 저감되기 때문에 49%라고 하는 것은 두 번 유찰됐다는 뜻이죠. 자, 기일 현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입찰 기일이 14일 정도 전입니다. 오늘이 9월 21일이거든요. 그래서 14일 남았다는 얘기고, 최초 2022년 7월 달에 매각이 진행됐었네요. 그때 감정가에 매각이 진행됐을 때 아무도 사려는 사람이 없었고, 2022년 8월 23일 약 한 달 정도 후에 한 번 유찰된 가격이 30% 저감된 3억 9,060만 원에 매각이 됐으나 역시 사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연일 부동산 뉴스에서 가격이 자꾸 떨어진다, 또 낙폭이 점점 커진다라는 뉴스를 쏟아내고 있다 보니까 입찰하려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차 매각일입니다. 2022년 10월 5일 날 아주 매력적인 금액이에요. 현재로서는 말이죠. 자, 2억 7,342만 원까지 최저가가 저감된 상태입니다. 자, 요번에는 매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잠시 후에 살펴보실 권리분석상의 내용을 보시면 특수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단독으로 입찰해서 뭐 낙찰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뭐 경쟁자가 몇 들어올 것 같아요. 자, 감정가는 차치하더라도 현재 매매 호가 대비 매력적인 수준으로 보여서 실거주 하실 분들 입장에서 보실 때는 군침이 날 만한 최저가가 됐습니다. 자, 권리 분석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사건 접수가 2021년 10월 27일 날 됐었죠. 자, 참고로 여러분께서 한번 보시죠. 사건 접수가 2021년 10월 27일 날 됐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개시 결정, 법원에서 여러 가지 서류 검토를 한 결과 매각을 실시해도 좋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2021년 11월 2일 날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약 일주일 만에 경매가 개시가 된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매로 나온 물건은 오죽 안 좋은 물건이었으면은 경매까지 나올까 이렇게 편견들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사건 접수가 되고 현재 채무자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고 시장에다가 내다 팔아서 그 돈을 갖다가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 시간이 아니에요. 일주일은. 예.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은 개시 결정까지 단 일주일 정도 이내밖에 소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경매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경매로 나온 물건이 5주가 안 팔렸으면 이 경매까지 나올까? 이런 정도 편견에서는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권리 분석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권리 분석은 등기상 전부 증명서에 나와 있는 등기의 종류를 확인하고요. 그 등기 중에서 특별한 등기가 있지 않으면 소멸 기준을 찾게 됩니다. 자, 등기상 전부 증명서의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소유권, 근저당, 가압류, 강제경매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스피드 옥션 상에서 등기상 전부 증명서, 즉 등기부 등본에 갑구와 을구에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권리들을 등기된 시간 순서대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배치를 해 둔 것입니다. 자, 이때 소멸 기준 권리를 찾아볼까요? 소멸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의 종류는 저당권,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그 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담보가 등기가 있죠. 자, 그 중에서 등기 날짜가 가장 빠른 이 근저당이 소멸 기준으로 보입니다. 자, 이 소멸 기준 날짜를 잘 보십시오. 2015년 7월 23일입니다. 그 이후에 등기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낙찰자에게 인수될 만한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등기부 권리 분석은 마친 상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소멸 기준을 기준으로 해서 임대차 권리 분석을 해보면은 최모모 씨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전입한 때가 2021년 5월 25일입니다. 자, 그러면은 두 개를 대조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게 더 빠르다고 알 수 있죠? 소멸 기준이 더 빠르죠. 2015년 7월 23일이니까요. 따라서 현재 이 최모모 씨는 후순위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라고 부릅니다. 즉, 낙찰자, 매수인에 대해서 따로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전혀 없는 분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이 최모모 씨가 현재 보증금 3천만 원에 방 3개 중에서 하나를 임대차 계약해서 사용하고 있다. 신고한 보증금 3천만 원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인수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자, 이분이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을 하신 분이라고 하면은 보증금 3천만 원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에 해당됩니다. 인천광역시가 해당 물건의 설정 날짜를 기준으로 최우선 변제액을 살펴보면은요, 8천만 원 이하, 8천만 원 이하였을 때 2,700만 원이었죠. 2,700만 원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임대차 계약을 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하셨길 바랍니다. 저희가 만약에 이 물건을 입찰해서 낙찰 받는다면 최모모 씨가 실제로 현재 소유자 겸 채무자하고 임대차 계약을 정상적으로 맺은 것인지 실제로 보증금을 주고받은 것인지를 따져볼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아니기 때문에 소액 임차인으로서 최우선 변제액을 배당받을 수 있다면 오히려 지금 낙찰자 입장에서는 명도 협의에 유리한 입장이기 때문에 특별히 실제로 임대차 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이 없어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이렇게 권리 분석을 대략적으로 해봤고요. 여러분께서 실제로 입찰하실 분은요, 실제 등기부 등본을 떼보시고 그 다음에 세대 열람서를 떼셔가지고 다시 한번 이 내용과 등기사항 내용과 그 다음에 임차인의 정보, 전입한 날짜가 일치하는지 다시 권리 분석을 해보신 다음에 입찰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참고로 보존 등기를 보실까요? 이 물건, 이 해당 부동산, 이 아파트가 얼마나 신상 물건인지 알 수 있죠.
자, 2015년 6월 9일이면 지금으로부터 약 7년 정도 된 아파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아까 살펴본 대로 29층 중에서 5층에 해당합니다. 자, 좌측의 내용을 살짝 다시 한번 보시면 이용 상태는 방 3개, 주방, 거실, 화장실 2개로 되어 있군요. 자, 그러면 입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그 다음에 뭐 시세 등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아드 성수촌 8단지 805동 경매 물건의 입지를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단지를 확대해 보면은요. 자, 이게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804동을 가리키고 있네요. 이건 그냥 무시하시고요. 우리가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 해당 동은 805동입니다. 805동 503호인데 이 동의 배치를 볼 때는 남서향으로 남서향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남서향으로 보입니다. 총 이 단지는 8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요. 768세대이네요. 768세대. 자, 지도를 좀 축소해 보면은 인천터미널역이 보이네요. 인천터미널역까지는 약 1.5km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직선 거리입니다. 그 외에 주변에 문화 워터파크, 인천 SSG, 랜더빌 필드, 그 다음에 인천 문학경기장, 아시안게임이 치러졌던 선악경기장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북쪽으로는요. 인천 지하철 2호선 모래내 시장역까지 약 1.6km 정도 거리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청이 보이고요. 대략적으로 인천에 사시는 분들께서는 그냥 이 정도만 보시고도 대략적 입지를 잘 아실 것 같으세요. 참고로 제가 가볍게 보여드리는 것이니까 혹시 투자용으로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은 다시 한번 면밀하게 입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805동 현관의 모습입니다. 동현관입니다. 자, 해당 물건의 내부 구조도인데요. 방이 3개, 거실, 화장실이 2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호별 배치도를 보면은요. 502호, 504호 사이에 이렇게 나란하게 있군요. 501호만 직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아까 살펴본 대로 남서양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503호의 현관의 모습입니다. 해당 동의 외관입니다. 고층 아파트로서 굉장히 기품 있어 보입니다. 고급스러워도 보이네요. 동현관의 모습입니다.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인천지방법원의 2021 타경 52만 4179번 관심 있으신 분은 좋은 금액에 낙찰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저한테 따로 연락 주시고요.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